이런 건 지금 사거리인데 이쪽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은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세 번째 시간은 역세권 인근의 토지 투자 가치 분석입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서 광역교통수단인 역세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 토지를 수용을 해서 대형 택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런 곳에는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 수용된 곳을 이제 여러 가지 용도, 상업 용도, 일반,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택지를 분양했겠죠. 물론 이주자 택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분양받아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시세 차익만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직접 사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업계획 구역 밖의 토지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실현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번 시간은 주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밖의 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개발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역세권 개발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되면 그쪽에 있는 토지의 지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토지이음이죠. 토지이음에서 어떻게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됐는지,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말입니다. 물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도 있지만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위에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소재 지번을 넣고 열람을 누르면 토지이용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지목은 대이고 292제곱미터 공시지가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소로 인류 가축 제한 사육 준보전산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이제 이 지역개발사업구역만 알고는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다 필요하면 보시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이 지역이 어떻게 커질 건가, 커짐으로써 그걸 대비한 용도지역 상향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문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이제 변경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예를 들면 비도시가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든지,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로 바뀐다든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농림지역이 해제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상태로는 맹지이거나 인허가가 안 나는 물건이 개발된 지역, 여기 역세권이 확장되면서 또 이 역세권 때문에 새로운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도로 등이 예정되거나 또 하천 등이 보수되면서 개방도로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진입로들이 만들어져서 맹지나 아니면 대형 임야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진입로가 확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는 확인 도면의 오른쪽 상단을 클릭을 해보면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이 개발구역 내냐 바뀌냐, 이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이 이 개발구역 내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투자선도지구로서 이렇게 개발이 된 곳이니까 이 주변은 도시관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그럼 이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려면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040이라든지 20년 장기 계획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바꿀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평소 유익 있게 보면서 그런 정보들에 접근해 가야 되고, 뭐 옛날처럼 어디서 뭐 특별한 정보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미 이곳은 2017년도에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이 구역 내에도 투자를 해볼 필요도 있지만, 이 구역 내는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또는 이 개발업자가,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였겠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이미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곳이라면 앞으로도 그 성장에 대한 과실을 지금 투자자가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곳이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서 거점 지역인지 낙후 지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거점 지역으로 봤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압력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즉 인구와 산업이 이곳으로 집중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확산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들이 주변에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거점 지역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여기는 성장 거점 지역으로 봐서 역세권을, 광역교통망이 있는 역세권을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확장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한번 본다면 용도 지역별로 한번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 2종 일반입니다.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이제 고도 제한들이 1종, 2종보다는 더 없으니까, 높은 지을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어지겠죠, 이런 곳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도 이렇게 있고, 준주거 지역은 글자 그대로 상업용과 주거 사이니까 여기 또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 일반 상업 지역도 있고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 용적률에 대한 또 허용 용도가 폭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녹지가 있습니다. 보존 녹지. 원칙적으로 보존 녹지는 이제 주로 임야에 있는 곳인데 도시 외곽을 쾌적하게 할 곳이기 때문에 보존 녹지는 해제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수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주변이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생산 녹지 지역을 보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이 준체에 다 있는데, 자연 녹지 지역과 지금 개발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이 안에 계획관리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도 들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발된 곳은 전부 도시지역이거든요. 이 도시지역 내에 지금 비도시가 있는 셈이에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비도시지역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농림지역은 이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경지정리가 돼 있거나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려고 했던 곳인데 역세권 개발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고 해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역세권 인근에 투자를 할 때는 아까
역세권의 개발 압력이 확산돼서 주변에 어떻게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가 도시기본계획상 지자체가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또 나와 있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규제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토지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도시관리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도시기본계획을 미리 들여다보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토지의 미래가치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특히 여기는 아까 보았듯이 자연녹지가 도시지역인데 자연녹지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도시지역이죠. 자, 도시지역인데 자연녹지하고 그 사이에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또 참고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계획관리지역과 이 자연녹지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에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영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법으로 올라와 가지고 개발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진입로가 6m 이상이 있어야 대형 개발이 가능하다. 물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5,000제곱미터 이상은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되면 6m 이상은 기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하천이 지나갑니다. 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천구역이 장기적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하천 제방을 만들지 않아서 맹지가 되고 자동차 통행이 안 됐던 곳이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그 제방도로를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맹지에서 풀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하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문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천 정비구역 수립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자, 특히 이제 도시계획 시설 중에 도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광로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인 광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로가 있고, 대로 2류, 대로 3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도로가 이 지구단위 계획 밖으로 지금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정도로가 벌써 있잖아요. 그런데 예정도로가 있어도 이 예정도로가 언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지금 광역교통망인 철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 주변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로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쪽이 해제된다면, 계획관리나 농림지역이 해제된다면 이 도로들이 연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어떤 거냐? 이미 이런 곳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곳이 지금 사진이 좀 오래된 전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은 이미 건물이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곳 말입니다. 이런 건 지금 사거리인데 이쪽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은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 제공하는 뭐 문서라든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하천 부분에 부분들이 이제 정비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제방도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는다면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이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갖고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진 곳이 앞으로 개발 압력이 더 커질 걸 대비해서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고, 그때 용도지역이 비도시가 도시지역으로 되거나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로 되거나 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되거나 또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돼서 농림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거나 뭐 여러가지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지구단위계획 외곽까지 안 퍼져 있는 곳은 기존의 지금 기존의 마을길들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천 제방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현재는 맹지이지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적어도 6m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질 곳, 물론 4m만 가지고도 충족될 수도 있지만 그런 곳들에 투자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조심할 게 개발 행위 기준에 5,000제곱미터 이상은 6m 이상이어야 되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6m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